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웬디 미첼 씨가 쓴 내가 알던 그 사람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치매 걸리면 다 끝인 줄 알죠? 네, 이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매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냅니다. 사회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저자가 느끼는 바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매우 많이 끼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미첼 씨가 지역사회 활동 모임에 참석했을 때 있었던 일, 그리고 느낀 점에 대한 것입니다. 미첼 씨는 요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북부에 위치한 도시죠. 요크시를 지자체가 치매 친화 도시가 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 많이 하죠. 검색해보니까 어느 지자체가 어디를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했다, 이런 기사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요크시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관광객용 요크 지도를 새로 만들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치매 환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서 이분들을 좀 모여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참석자들은,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은 이 모임에서 어떤 제안을 했느냐? 네, 이것도 책에 나오는데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당사자들에겐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했던 말들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도에다가 사진을 또는 그림을 같이 그려서 넣어달라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자면 경복궁이라고만 적어두지 말고 경복궁 사진이나 그림을 지도에다가 같이 넣어두면 우리가 이곳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쉽다. 네, 이런 뜻의 말을 한 거죠. 또 입간판 형태 지도가 있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길가에 세워둔 지도. 네, 이것도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같이 좀 해달라,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이런 형태 지도는 많이 있죠. 하지만 치매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지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큰 글자로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안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맥락의 말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이런 지도가 왜 필요할까?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치매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도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예로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억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치매는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단기 기억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이걸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치매인 거예요. 이 병에 대해서 알기 전엔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해 싶었는데 이게 치매인 겁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어딜 가고 있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 기억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던 길에 옆에 지도가 있으면, 입간판식 지도가 있으면 그 지도를 보고 내가 여기 서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도는 필요하다라는 거 이해를 하게 되고요. 둘째, 인지 기능이 저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 기능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치매는 공간적인 방향 감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는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조차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며, 새로운 환경에서는 더욱 길을 잃기 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왼쪽으로 꺾어 돌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죠? 그러면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병에 대해서 알기 전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싶었는데 그렇다고 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진압력이 낮아져서 그렇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그냥 인지 능력이 저하돼서 그렇습니다. 공간 감각, 방향 감각이 둔화돼서 그렇다. 여기가 어디지? 그 공간 감각, 그리고 내가 가는 이 방향이 맞나? 이런 방향 감각, 이게 둔해져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지도가 옆에 입간판 형태로 서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과거로의 회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건데, 이런 거죠. 일부 치매 환자의 경우엔 과거의 기억에 더 많이 머물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의 위치나 상황보다는 과거의 어떤 시간이나 장소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지난 어느 영상에서 시골 땅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렸는데, 시골 땅을 자꾸 가자고 하세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 땅은 이미 팔고 남의 소유인데 어쨌든 가자고 하시니까 가보게 됩니다. 예전엔 거기 축사가 있었습니다. 소를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축사가 없으니까 여기가 그 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십니다. 같이 안 갔으면 그러다가 길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럴 때 지도가 필요하겠죠. 번지수를 보여드리면서 여기 그 땅 맞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던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아마 이 영상의 핵심이 될 텐데요. 치매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요크라는 영국에 있는 도시를 치매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를 만들 건데, 이 지도에다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안건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저자가 했던 말입니다. 우선 기분이 좋더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용한 제안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서양 사람들 행복하다라는 말 자주 합니다. 자주 해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런 말을 이 상황에서 했다는 것 되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존감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용한 제안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자존감과 관련이 된 거죠. 치매에 걸리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라는 걸 이렇게 느낀 거죠. 굉장히 큰 의미인 거죠.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요. 삶을 살면서 자존감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특히 환자들의 경우엔 더 그렇죠. 치매 환자들의 경우엔 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저자는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빵을 구워서 노숙자들 머무는 쉼터에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치매 초기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왜 하필 빵이냐? 빵 굽는 걸 무척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딸이 둘 있죠. 두 딸에게 어릴 때부터 빵을 구워주는 걸 무척 좋아했고, 딸들이 빵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치매 걸렸지만 빵 굽는 일은 수십 년째 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빵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이건 자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 이렇게 책에서 쓰고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거기선 아무도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죠. 웬디 미첼 씨가 뭐 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대화 중에 단어를 기억하지 못해서 쩔쩔매더라도 멈칫하면서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더라도 누구도 신경 쓰질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단어를 기억하지 못해서 땀을 흘리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네, 이렇게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고 눈치를 채게 되겠죠. 근데 이런 모임에선 그냥 노숙자 쉼터 같은 곳에선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또 지난주에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선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요. 그저 여기선 사람들이 빵을 건네주는 자신에게 고맙다. 이런 말을 하고 웃으면서 반겨주고 네,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빵 아줌마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별명을 저자는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경험, 이런 경험을 놓고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어서 보람되고 그들이 토요일에 케이크를 기대해서 흐뭇하다. 빵 아줌마가 토요일에 와서 빵 나눠주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너무 반기고 좋아하니까 이게 흐뭇하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보람되다 라는 말을 저자 본인은 책에서 쓰고 있죠. 효능감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문제도 생겼습니다. 치매가 좀 더 진행되면서 생기는 증상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설탕을 넣었나?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넣었다면 몇 스푼을 넣었나? 이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케이크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래요. 저자는 레시피를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째 해왔던 일이니까 그래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저자가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낸 게 요리책을 보면서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생기죠. 페이지를 넘기면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이 페이지를 왜 넘겼지? 여기서 내가 찾으려고 했던 정보가 뭐지? 지난 페이지에서 하라고 한 일은 다 했나? 이런 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빵이 제맛이 안 나고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버리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빵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은 중단하게 됐다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다른 사회활동은 이후에도 찾아서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고요. 각 단계에 맞는 활동을 의지만 있다면,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자의 경우에는 빵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었는데 이걸 할 수 없게 되니까 다른 활동을 찾아서 꾸준히 그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제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미첼 씨 같은 경우는 치매 초기에 병을 발견해서 병식을 갖게 됐던 거고요. 병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약을 열심히 먹었던 것이고 관리를 꾸준히 잘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회 활동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미첼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인의 능력, 관심사, 그리고 치매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회 봉사 활동을 찾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언론 보도 뒤져보니까 이미 이런 활동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디카페라는 찻집, 네, 재밌는 제목이죠. 디카페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디카페인 커피를 파는 곳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D는 디멘시아의 D입니다. 디멘시아는 치매죠. 치매 카페인 거예요. 치매 환자들이 서빙을 하고 차를 내리는 카페입니다. 또 이런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문 틀려도 이해해달라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가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치매 환자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카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카페에서 일하는 치매 환자들은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난 아직 일할 수 있어. 네, 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 당사자의 자존감은 무척 높아지겠죠. 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웬디 미첼 씨가 쓴 내가 알던 그 사람, 이 책을 리뷰하는 내용이 될 테고요. 다음 10번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